똑같게 만드는 게 완성도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서의 자유함을 찾아나가는 게 완성도의 기준일까요? 자, 아까 말씀하신 거는 자유함을 찾아나가는 거에 완성도가 기준이라고 얘기한 거라고 저는 들렸어요. 네. 여러분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드럼슨 현수는 어떻게 생각해요? 특히 드러머니까.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준비한 거를 그대로 제안해오는 것도 완성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완성도라고 생각해요. 준비한 것도 이제 그러니까 원곡대로가 아니더라도 제 식대로 준비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석했어. 그래서 나는 이걸 완성해낼 거야. 그거는 이 곡을 언제 반복하든 그걸 다시 반복하겠네요. 그죠? 그건 기획된 거니까. 그건 이제 편곡의 한 부분이라고 봐요. 드럼을 이렇게 칠 거야 라는 결정을 하는 거, 이제 자발적으로 결정을 한 건 거죠. 나는 이렇게 칠 거야.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정해놓은 약속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거기에서의 완성도, 그거의 완성도는 그걸 얼마나 정밀하게 완성해내느냐. 드러머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타임키핑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연주가 타임키핑이 잘 된 연주 같아요? 잘 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삐끗한 그런 키핑이라는 말. 타임키핑이라는 것이. 삐끗한 부분은 뭔가 실수의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타임을 가져가는 그 타임필이라는 게 어떤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일관성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흐름 자체에서의 있었다고 생각해요. 앙상블에 있어서 어쨌든 드럼이 리듬의 기반을 만들어주긴 하지만 그거에 또 결정적인 역할을 같이 해주는 게 베이스잖아요. 베이스와의 리듬 섹션으로서의 앙상블은 어땠던 것 같아요? 같이 맞춰보는 건 없어가지고. 우리가 사실 이 뼈대, 지금 우리가 가져가는 이 포맷에서의 제일 중요한 뼈대는 리듬 섹션, 베이스랑 드럼이거든요. 이 리듬 섹션인 베이스랑 드럼이 얼마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화로우면서 여기에서의 느낌을 잘 전달해주고 있느냐, 이 곡에 대한 느낌을 제일 기둥이 되는 이것이 이 음악의 완성도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여기 안에 자유로움이 있었나요? 그러면 한번 그거 물어볼게요. 자유로움이라는 게 좋았어요. 자유로움?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이 순간에 내가 연주를 즉흥성이 얼마나 가미가 됐죠? 지금 연주 안에? 저는 즉흥성 없었어요. 즉흥성 아예 없었어요? 그럼 다 정해지는, 그럼 다시 연주해도 똑같이 연주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바뀌고? 한두 개 정도 바뀌죠. 큰 틀은 그쵸, 그것도 즉흥성인 거예요. 틀은 재즈도 똑같아요. 재즈 임프로바이즈 음악도 스탠다드 곡을 앞으로 이제 할 텐데 그것도 큰 틀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즉흥성을 가미했느냐. 그리고 편곡이라고 하는 것도 오리지널리티가 얼마나 가미가 되어 있느냐. 이게 전체가 다 그냥 클리셰인 거냐. 사실 대세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원곡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원곡과의 그러니까 우리가 편곡이라고 하면 어쨌든 다른 해석이라는 게 들어가야 편곡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원곡, 근데 난 지금 들었을 때는 이 원곡에서 새로운 편곡이라고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원곡을 연주하는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연주적으로 조금 다르게 한 것 같은 느낌. 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혹은 뭐 드럼 친구들은 이런 음악적인 작업이나 공연이나 혹은 뭐 녹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교수님께 질문해도 좋습니다. 질문 없어요?
없어요? 질문도 너무 강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강압적으로 느껴지니까 자유로 되게 위축될 것 같아서. 강압하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하면 전혀 말을 하지 않아요. 네, 어쩔 수 없이. 네, 네 선. 저는 이런 곡을 들을 때 뭔가 악기 파트만 뭐 드럼이면 드럼, 베이스면 베이스 그냥 악기 파트를 그냥 따로 그 파트만 들어도 이 곡의 감정이 전달되는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요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곡을 연주한다. 특히 이런 어떤 기획이 거의 전부인 음악인 경우에는 그 연주가 그 곡을 대변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사실 그 기획적인 면에서의 완성도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 기획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적인 완성도를 추구한다는 거는 한 악기만 들어도 이 곡의 보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을 연주한다는 느낌이, 그 기준이 우리가 리듬 섹션으로 봤을 때는 특히 예를 들어 드럼으로 봤을 때 뭘까요? 드럼으로 봤을 때 이 곡을 연주한다라는 그 컬러에 대해서 내가 부여하는 색깔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혹시 부여했나요? 다른 데는 부여했어요? 어떤 거였어요? 그렇게 예를 들면? 저에게는 스네어를 어떻게 칠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스네어를 어떻게 쳤어요? 림샷을 안 걸고 발라드에서는 림샷을 스네어 안 거는 거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요. 네. 이 곡의 특정한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그걸 생각해서 쳤지 그거를 이 곡에 대한 해석, 저 드럼 플레이에서의 뭐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드럼만 들어도 이 곡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편곡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인 거거든요. 내가 연주하고 있는 플레이가 이 곡이기 때문에 연주하는 플레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네. 저한테는 그루브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타임키핑이라고 했잖아요. 타임키핑이라는 거는 같은 소리가 반복돼야 되거든요. 그루브라는 게 베이스와 드럼이 하나의 루프 형태의 어떤 반복적인 사람의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기반, 그것이 들려야 되거든요. 사운드의 톤이 사람이 만들면 사람이 치는 소리는 사실 기계처럼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게 기준이라면 사람이 치는 의미는 뭐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네? 감정이요? 감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루브는 어쨌든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같은 소리가 반복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터치가 어느 정도 이상 일정해야 되는데 기계는 너무 쉽잖아요. 기계는 그냥 샘플 갖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만큼 노력 없는 결과물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디제잉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는. 근데 사실 그 기준으로 따지면 사람 반대로 그 똑같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똑같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사람은. 네. 그럼 어떤 게 의미인 건 거죠? 사람이 그럼 칠 필요가 없잖아요. 기계가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부족함에서 오는 네? 부족함에서 오는? 이라고 그랬어요? 네. 기계보다 당연히 일정할 수 없지만 부족함에서 오는 감동이 있지 않을까요? 부족함에서 오는. 그럼 그거보다 열등하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 부족함이
좋은 적절한 표현일까요? 제가 단어 선택을 좀 잘못했어요. 혹은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이게 좋아요. 네, 서원? 사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완벽한 작곡자가 원하는 스네어 톤이나 그런 톤들을 찾아서 기계로 할 수 있지만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전해지는 감정이 저는 뭐 악기 파트들마다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파트만 들었을 때도 그 감정이 전해질 수 있듯이 그 로봇이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이 퍼포먼스를 함에 있어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눈으로 보는 건 배제하고 얘기해 볼게요. 그냥 사운드 자체로만 얘기했을 때, 네.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소리도 따로 있고 기계만이 낼 수 있는 소리도 따로 있고 그걸 따로 그냥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배제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계가 사람과 흡사하게 내는 소리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기계도 발전을 한 건 거고, 사람도 기계처럼 명확한 소리를 내려고 추구해 왔기 때문에 사람도 더 정밀해진 거거든요. 네. 네. 서로 이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기계와의 쟁점이 뭐냐? 이게 어떤 게 지향점이 뭔가? 사람으로서의 지향점이 뭔가? 그루브라는 우리가 울타리 안에서 얘기했을 때, 이 그루브를 완성된 그루브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에 기준이 어쿠스틱에서는 어떤 게 기준이냐는 거예요. 또 다른 생각? 혹은 여러분이 이렇게 라이브라는 음악과 혹은 MR과 혹은 컨셉에 대한 음악을 같이 틀면서 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 약간 당연히 차이점이 있잖아요. 네, 그 차이점 생각해 보면은 되지 않을까? 네, 성열? 정해진 소리만으로 된 표현보다 그때 그 상황에 따라 이제 사람과 상호작용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음악에서의 그 네. 네네네. 그것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변주적인 부분,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제 루프, 어떤 그루브는 반복적인, 우리가 춤을 춘다. 옛날 20년대 초창기 스윙을 사실 스윙 음악, 이게 지금 팝 음악이 되기까지 사실 기원은 옛날 스윙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스윙 시대에 이 비트라는 것이 음악 안에 사용이 되기 시작한 건 사람들이 춤추기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게 춤추게 만드는 가장 큰 기준은 그 그루브거든요. 스윙 똑같아요. 근데 그루브거든요. 근데 이 그루브가 뭐냐? 일정한 사운드를 계속 반복해주는 미학이거든요. 같은 소리를 반복해주는 미학. 이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리얼 어쿠스틱을 들었을 때 과연 그 굴곡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완성된 그룹이냐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인간이 연주하는 거는 사실 기계처럼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연주할 때, 그러니까 이건 드러머뿐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리듬 섹션에 보통 기타, 건반도 같이 포함되죠. 그래서 건반이 리듬의 역할을 해줘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고, 기타도 마찬가지죠. 리듬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아주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이제 이거를 연주할 때 어쨌든 각자 재즈 스윙곡 중에 It don't mean nothing if it ain't swing. 스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 라는 게 재즈 스탠다드의 명곡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인 뮤지션들이 인터뷰에 나와서 스윙하지 않는 노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왔어요. 그분들의 스윙이라는 건 그룹인 거거든요. 스윙이란 재즈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스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어떤 앙상블이랑 합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사운드를 들으려면 스윙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일정한 반복된 그 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사람이 연주했을 때 어떤 것이 완성도 있는 플레이냐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되게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건 드러머한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노래, 보컬, 모든 연주자들한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삼았을 때 비트가 과연 일정한 소리를 내고 있었느냐, 그 기준이 섬세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정한 소리를 낸다는 거는 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낼 수 있느냐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소리에 대한 기준이 내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소신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운드를 일관성 있게 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게 이 음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인간이 표현했을 때는 굉장히 깊은 소리로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 기계는 아까 얘기했던 듯이 카피 앤 페이스트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사람이 똑같은 소리를 낸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노트 하나하나가. 그래서 많은 노트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제가 하나의 권장하는 연습 중에 하나는 템포를 60의 템포의 곡을, 예를 들어 60의 템포의 곡을 연습한다. 그럼 15에 놓는 거예요. 15에 놓은 상태에서 같은 음을 반복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클릭을 안 가르쳐주죠. 클릭을 안 가르쳐주는데 나 안에서 인터널 클락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확한 타이밍이 어디 있는지를 클릭이 알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정확한 타임을 기억해내는 거죠. 그리고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연습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이 있는 소리를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잠깐 제가 또 얘기를 하면은 우리 학교도 최근에 이제 수시를 받고 또 교수님들은 또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수시를 보는데 하루에 뭐 적게는 몇십 명, 많게는 몇백 명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노래라고 칩시다. 혹은 드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루에 뭐 몇십 명, 몇백 명을 볼 때 교수님들 그거를 어떻게 알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노래하는 싱송이다. 여러분 싱송 잘 들어요? 들어와서 첫 소리를 한 몇 마디만 노래하면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소리를 균일하게, 균등하게, 혹은 호흡을 정확하게, 혹은 뭐 약간 어떤 어느 정도 필요한 바이브레이션이면 바이브레이션 원하는 본인이 자연스럽게 균일하게. 그러니까 그것만 들어도 이 사람이 다른 지원자들과 노래를 차원이 다르게 컨트롤하고 있구나 게 바로 느껴지거든요. 네. 그건 드럼도 마찬가지예요. 드럼도 여러분이 입시하는 친구들 보면 들어와서 막상 입시를 하는 애들은 엄청 치거든요. 근데 그런 건 별로 효과가 없고, 스네어 혹은 뭐 특정한 그룹을 치더라도 굉장히 이분하고 균일하게 혹은 자기가 낼 수 있는 만큼의 그 소리를 내면 스네어만 들어도 그 심사위원들이 저 사람 잘 친다 그래요. 되게 그런 사람이 누구냐? 다른 학생들 반주 들어온 학생들 이렇게 치거든요. 좀 더 학력이 높고 경험이 많은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지금 교수님 얘기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드라마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싱송도 모두 해당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의 라이브를 들으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자기 소리에 대한, 호흡에 대한, 혹은 비트에 대한, 혹은 뭐 타임에 대한 이런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표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이렇게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라이브를 많이 보러 다니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연습할 때나 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초점해서 듣거나 연습하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한 테크닉을 연습하기보다는. 네. 혹시 클릭 플레이가 가능한가요? 네네. 이 곡 템포가 몇이었죠? 67이요? 67이니까 30, 잠깐만, 15에다가 한 16, 17? 17은 세팅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16으로 한번. 16도 안 돼요. 안 돼요? 최대가 15도 안 돼요? 35예요. 35. 35요? 35면 70, 그러면 140. 너무 빠르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잠깐, 템포가 얼마라고요? 67요? 그러면은 67이니까 할 수 있겠다. 네네, 잠깐만요. 10,
6, 7. 네, 비트. 비트를 여러분 쉬세요. 네. 이제 내려놓으면 열어줄래? 됩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연주를 좀 해볼게요.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뭔지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왜 여기서 나오지? 제가 그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예를 들면 이런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왜 나오냐? 메인은 다 들어가는 거 같아요. 아니 꺼야 돼. 저한테 여기 모니터를 줄 수 있나요? 거기 키시면 돼요. 뒤에 가서 좀 켜줄래? 양쪽 다 켜야 돼. 양쪽 다. 켰어요? 켰다고? 켰다고? 지엽이 이거 세팅이 또 달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67에 4분의 1이에요. 한마디 하나 한 거지. 세팅이 또 다르고.
검색해 주세요. 네, 이게 저도 앙상블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클릭이 하나의 앙상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의 사운드를 저한테 전달시켜주는 누군가의 저와 한 듀오 하나의 상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제가 연주하는 거고 저도 일정하지 않아요. 저도 일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연주를 하다가 보면 때에 따라 살짝 뒤에 있었구나, 아니면 살짝 내가 앞으로 갔구나 라는 거에 대한 파악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이상 벗어나지 않아요. 그 타임 안에서 항상 그 미세한 움직임만 있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움직임, 그 움직임이라는 게 결국에 feel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이라는 게 있지만 타임 위에 feel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타임 위에 feel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음악의 흐름에 따라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의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주를 시작했지만 하다가 보면 뭔가 계속 덧대고 해서 이야기가 약간 좀 뭔가 채워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음악의 흐름인 건 거고, 사실 여러분들한테 권장하고 싶은 건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어떤 연주를 하든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치는 거, 그리고 벗어나지 않는 거,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걸 제가 권장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한번 해볼까요? 다음 팀들 바로 해볼까요? 다음 팀들 해볼까요? 네,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서원? 네. 아까 현수 친구는 2학년이고 서원이는 1학년이에요. 해볼까요? 혹시 시작하기 전에 곡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서원 설명해 줄래요? 예, 그지? 네. If That To You라는 기악곡이고요. 네, 기악곡입니다. 재즈 스탠다드 인크리트. 원래 이 노래는 가사가 있어요? 없어요? 서원? 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원래는 있어요. 네. 원래는 이게 영화 음악으로 쓰였던 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볼까요? 피아노 저기 옆에 뒤에 스피커 연결했어요? 마이킹에서? 이게 재즈 스탠다드도 인스트루멘탈라이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주인들의 기반으로 연주를 이제 퍼포먼스, 즉흥 연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곡이라는 어떤 틀 안에서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연주자들의 등용문 같은 스탠다드화 된 건데, 사실 알고 보면 이런 음악들도 대중음악의 기반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중음악인데 이게 하나의 민속음악처럼 자리가 잡혀서 연주자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누가 만나도 이쿠드 하튼트 알아? 할까? 이러면은 그냥 다 하는 그런 음악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네, 연지가 카운트하고 계실래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재즈 스탠다드라고 하더라도 재즈 스탠다드에서는 규칙이라는 게 있죠. 네. 규칙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재즈 스탠다드가 우리가 즉흥 연주의 기반, 재즈라는 건 즉흥 연주 기반이라고 하고 있지만, 즉흥 연주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안에 알고 보면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규칙들이 있어요. 네. 알고 보면 그 규칙에서 우리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공식을 그냥 연주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죠. 네. 이 재즈라는 음악의 쟁점이 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재즈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음악을 하는 게 재즈인 것인가, 이게 진짜 재즈인 것인가. 그러니까 재즈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 재즈의 정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의 해석, 나의 어떤 뭔가 새로운 접근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재즈라는 음악의 역사 자체가 항상 기존에 있었던 어떤 틀을 깨트린 음악이었으니까요. 재즈의 시작점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포맷의 음악이라는, 이 인스트루멘탈라이즈된 이 음악이라는 게 비밥에서 시작했는데, 비밥의 음악도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틀을 깨트린 음악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깨트려 왔죠. 그래서 지금은 재즈라는 영역이, 우리가 재즈가 뭔가 이게 애매하죠. 어떻게 보면 어떤 음악에도 재즈가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븐 클래식 음악까지도. 그러니까 근데 과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어떤 틀을 깨는 영역을
재즈 음악을 하고 있지만 접근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이런 부분. 그리고 재즈라는 그 특정 시대에 있었던 어떤 재즈가 우리가 말하는 그때 시대의 음악을 그냥 재즈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재즈라는 음악이 그래서 어렵죠. 왜냐하면 이 진행을 내가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보이스도 계속 바꿔가면서 연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스케일도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스케일을 구사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리듬, 스윙이라는 스윙적인 표현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스윙이라는 어법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틀인 거거든요. 다시 처음으로 이야기를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스윙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스탠다드 음악에서의 틀이 뭐였나요? 소폼, 그죠? 소폼.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네? 템포. 네, 템포. 스윙이라는 장르. 그러니까 그죠? 스윙 하느냐? 네. 그리고 키. 네, 키 센터를 이해하는 거. 네. 중간에 키가 약간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구간들이 있죠. 네. 그게 재즈의 묘미인 거죠.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 전체적으로 이게 내가 코드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도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될까요? 네. 여러분 하도 얘기가 없어서 저도 그냥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음악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고 또 매력이 다르고 또 즐길 수 있는 분야가 다르니까 어떤 그 포인트가 다르지만 이런 음악의 어떤 즐길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음악은 제가 알고 있는 음악 중에서는 가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랑 좀 비슷해요. 사실은 현실이 좀 다르지. 내가 볼 수 있는 뭐냐면 이게 비교적 민주주의에 가까운 혹은 비교적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한 어떤 인간으로서의 권리나 어떤 대접받아야 될 그런 것들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실제로 세상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음악에서는 가장 그게 잘 반영된 게 이 음악의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악에 따라서는 내가 음악 감독이나 작곡자의 음악적인 디렉팅을 100% 따라야 되는 음악도 있고 좀 덜 따라야 되는 음악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음악은 비교적 같이 연주하는 사람들의 보이스를 모두 가능한 한 동등하게 좀 배워야되고 노력하고 그리고 각자가 어떤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너그럽게 거기를 받아들이는 부분이어서 다른 음악에 비하면 그런 부분이 이 계몽 사상이 나타난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는 이거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희망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거에 가장 가까운 음악이 이 음악이어서 저한테는 그런 점이 이 음악의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대신 그만큼 자유롭게 자기의 보이스를 내려면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책임이. 네, 다시 말하면 내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이 얘기하는 얘기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그 책임 음악에 따지자면 그 능력이 그 훈련이 필요한 거죠. 책임을 다할 수 있으려면.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책임을 연습하는 거 그게 쉽지 않지만 우리도 사실 한 사회에 살면서 여러분이 모든 학생들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우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게 이 세상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이념이잖아요. 실제로는 아닐 수 있어요. 사회에서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재즈라는 음악 우리가 파인아트 예술에 가까운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예술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 음악은 대중한테
아티스트한테 포커싱된 대중이 좋아하는 연주를 정해져 있다기보단 아티스트 개개인의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해석, 이 순간의 연주, 이거에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소통한다. 근데 우리 자유롭다라는 게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게 그냥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이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틀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한 거예요. 틀이라는 게 뭐냐? 지켜야 하는 일종의 에티켓인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이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으셔가지고 제가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완성된 연주를, 여기에서 완성된 연주가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듣느냐인 거거든요. 상대방의 연주를 얼마나 내가 귀담아 듣느냐, 거기에는 정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나의 연주가 의미가 생기려면 대화와의 관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즈 음악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그걸 우리가 인터랙트라고 해요. 인터플레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 이것도 음악적인 그 미학 안에서 우리가 언어적 소통이 아니라 이 음악이라는 언어 안에서의 소통인 거거든요. 이 안의 소통은 연주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상대방 연주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뭘 듣느냐가 내가 무슨 연주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이 재즈 음악에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순간에 상대방이 어떤 연주를 하고 있는지가 지금 이 순간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되게 중요한 부분,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 부분은 뭐냐면 각자의 솔로가, 어쨌든 솔리스트가 리드하는 거거든요. 각자의 솔로 구간들이 있잖아요. 솔리스트가 리드를 하는데 이 솔리스트의 연주가 멜로디적인 표현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곡이 가지고 있는 멜로디를 우리가 시퀀싱을 얼마나 했느냐.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이 곡을 연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쿠데프트라는 곡을 연주할 때는 이 곡을 연주하는 명분이 있어야지, 어떤 곡을 연주하든지 다 똑같은 연주를 하면 그만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쿠데프트라는 곡이라는 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주 안에. 그러려면 그냥 이 화성진 안에 무슨 노트를 넣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이 곡이 가지고 있는 테마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테마는 노래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기를 다루는 게 여러분들의 보이스랑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몸을 사용해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연주자들한테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연주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이걸 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음악은 거짓말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연주가 노래 같아야 돼요. 어떤 악기를 다루든 노래화 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루는 이건 어떤 도구일 뿐인 거지, 결과적으로 음악은 내가 노래하고 있느냐거든요. 노래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리리컬하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이야기, 그 스토리 안에 확실한 스토리가 있느냐, 이 내러티브가 얼마나 완성도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에 몰입해야지 이 안에서 내가 구사할 수 있는 어떤 릭이나 어떤 내가 그동안 연습해온 어떤 프레이징을 계속 나열해 놓는 방식으로 되면 전달이 안 돼요. 듣는 사람으로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달하는 건 결국에는 여기서 연주하는 사람들 간의 인터랙트인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화인 거예요. 여기서 무슨 연주를 했으면 그 연주에 대한 반응이 여기서 보여지고, 그 반응에 의해서 또 여기서 연주가 되어지고, 그 인터랙트가 재즈에서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재즈 음악에서의 되게 중요한 부분. 재즈 음악은 2/4가 백비트랑 되게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곡에서 이 재즈 음악에서는 전체적인 플로우가 스윙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안에 무슨 필을 넣든지 아니면 컴핑을 하고 있든지. 근데 스윙이 깨지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든지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약속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스윙을 해야 된다. 어떤 걸 하든 스윙을 해야 된다. 근데 내가 때에 따라 이거를 어떤 프레이징이나 어떤 필에 대해서 지나친 강조를 하다 보면 스윙 자체가 다 깨지는 상황들이 생겨요. 스윙이 더 중요해야 되는데 스윙보다 그 위에다가 어떤 이야기를 넣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스윙을 하지 않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뭐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빨리. 벌써 시간이 다 됐군요. 57분이에요. 57분. 다 됐네요. 혹시 뭐 방금 교수님 여쭤보신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 어떤 걸 느끼시나요, 여러분? 비판적인 시각으로 여러분들 말씀하셔도 돼요. 뭔가 이거에 반대되는 시각이 있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교수님, 네. 저는 사실 악기마다의 솔로를 할 때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곡 자체에 있는 그런 틀을 따르는 것보다는 약간 파트 자기만의 표현이나 아니면 이 곡에 어울리지 않더라도 이 위에서 할 수 있는 언어들, 자기가 하고 싶은 언어들을 표현하는 게 자신을 표현하는 게 그런 솔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기준이 나한테 기준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음악이 과연 나를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음악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음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없을 때도 음악은 있었잖아요. 음악은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같이 살아온 우리 인간 옆에 항상 우리를 위로해주는 존재로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유가 우리가 신앙인들이니까 또 신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이유가 될까 어쨌든 우리의 어떤 내재되어 있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그 수단으로 음악은 항상 우리 옆에 있어 왔어요. 그 음악의 계보가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악이 있는 게 아니라 음악은 이미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이라는 거는 그 흐름에 내가 얼마나 부합하는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이걸 이용해서 나를 증명하겠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악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음악은 이미 그곳에 있어요. 내가 그런 음악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감동의 요소들 음악이 우리한테 왜 필요한지 그 필요한 요소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는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 음악가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좀 다른 거죠. 네. 내가 난 이런 걸 하고 싶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악이라는 그 가치가 얼마나 그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찾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나도 한 사람의 어떤 역할을 해낸다. 이 관점으로 사실 보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정말 위대한 뮤지션들이 정말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음악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이미 그 사람들은 음악이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렸죠, 오히려. 그리고 그 본래 음악이 가져야 하는 가치에 대해서 올바른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너무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시대적으로. 근데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건 자유를 추구하는 사회 안에서 있었던 아니면 사회주의, 전체주의 아까 반대되는 얘기
그 안에 뭐 러시아, 옛날 클래식 음악도 마찬가지죠. 뭐 러시아 이외에 뭐 독일, 나치 그때도 음악은 존재했어요 그곳에. 근데 그게 뭘 표현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해 음악을 했을까요? 그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음악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가치가 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음악 앞에서 내가 조금 더 낮은 자세를 취하고 조금 더 듣는 자세를 취하고 내가 해야 하는 뭐 역할이 뭔가 이런 거에 좀 더 귀 기울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재즈라는 지금 같은 경우의 연주에서도 보면 재즈라는 어법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걸 조금 더 쉽게 좀 더 재즈적인 표현이라는 것들이 있죠. 재즈적인 뉘앙스, 우리가 비감 라인을 연구하듯이 드럼도 마찬가지로 재즈적인 표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표현법을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해석도 그만큼 더 발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거 없이 그냥 나는 내 해석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을까요? 여기까지 아마 저희가 하면 좀 어쨌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유의미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랑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덕분에 저도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기쁘고 이런 이야기를 음악을 하는 꿈을 꾸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저한테 되게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저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창현 선생님. 언제 첫 데뷔하셨죠? 저는 그 전에 인디 활동을 했었는데 메이저 데뷔는 긱스가 시작이니까 그게 99년도 아마 98년도 근데 그 전에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여러분 제가 잠깐 저도 한 마디만 잠깐 하고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그랬으니까 98년 그때부터 이제 메이저 데뷔를 하셨고 아마 저는 그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마 교수님은 저보다 훨씬 더 가르치는 시간보다 뮤지션들이랑 음악하는 시간이 많으시고 저는 지금 요새는 뮤지션들과 활동하는 시간보다 여러분이랑 지내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특히 우리 학교가 코로나 때 특강을 거의 이제 못하다가 주춤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특강을 좀 늘려가고 있는데 나를 비롯해서 학교에 많이 계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여러분들과 대화를 많이 하기 위해서 좀 변화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이 현장에 사회에 나가면은 사회에서는 저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이상민 교수님도 그렇고 뭐 1학기 때 왔던 오셨던 뭐 BNK 교수님도 그렇고 뭐 김영국 선생님도 그렇고 뭐 여러 현업에 계신 분들은 뭐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기분에 그렇게 케어하지 않아요. 근데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여러분 요즘에는 혹시 그거 알아요? 요즘 초중고등학교는 등수도 표기가 안 된대요. 여러분 초중고등학교 때 등수 표기 안 됐죠? 네, 그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세상이 변해서 여러분이 사회에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여러분의 모든 거를 매우 세심하게 살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감정 혹은 기분 혹은 여러분의 어떤 생활, 공부 이런 거에 대해서 워낙 얘기도 많이 하고 관심도 가지지만 막상 여러분의 세상에 나가면은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보다 이상민 교수님처럼 혹은 BNK 교수님처럼 혹은 김영국 선생님처럼 혹은 지난번에 오셨던 사실 지난번에 오셨던 분은 그래도 좀 그런데 뭐 그분처럼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은 대부분의 현업에서 같이 일하는 선후배들이나 혹은 동업자들은
그렇죠. 여러분의 기분을 혹은 서로의 기분을 그렇게 케어할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렇게 감정을 쓸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학교에서 저를 비롯해서 학교에 많이 계시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최대한 여러분의 그 감정을 고려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 바래요. 난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난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이상민 교수님이랑 만담 유튜브를 한번 해야겠다. 재즈와 음악에 대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더 현업에서 더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대화할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 또 특강을 통해서 그런 거 많이 하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앉아서 듣는 어떤 그런 태도로만 음악을 한다든지 혹은 세상을 살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궁금한 점 혹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많이 물어보고 많이 이야기